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금요의 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예, 정부가 내년 1월부터죠. 영세 중소가맹업체들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꽤 큰 폭으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네요. 이게 법 조정에 따른 거긴 한데 관치금융이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요. 앞으로 카드사들은 순이익이 좀 줄어들게 생겼으니까 결제 중개업체인 벤사의 중개 수수료를 많이 내려야 된다. 한 30%가량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누가 이게 이득을 보는 건지, 누가 부담이 되는 건지 점점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를 역임하셨죠. 이보욱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창업과 소상공인들의 정책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죠.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예, 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카드 수수료 이거는 꽤 몇 년 전부터 뭐 내려달라,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수수료 인하 방침이 내려졌는데 박재환 교수님이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카드 수수료 참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하를 요구를 했고 그런 바랬던 사항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내년부터 그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네. 그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1.5%에서 0.8% 네. 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연 매출액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은 2%에서 1.3% 네.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평균 0.3%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도 현재 2.7%에서 2.5%로 이렇게 내렸고 또 체크카드도 네. 영세 가맹점 1%에서 0.5%, 중소 가맹점은 1.5%에서 1%로 이렇게 내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꽤 네네. 많이 내린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게 중소 영세 가맹점들 보면은 저도 이제 작은 가게 가서 소액 현금 없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카드가 편하니까 카드로 안 돼요 그러면은 수수료 빼면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많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너무 정부가 나서서 관주도로 하는 게 아니냐. 또 혹은 카드사들은 그러면은 수익이 너무 많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보우 교수님. 예. 그래서 카드사가 이번 내리면은 우선 내릴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여력이 있으니까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일부는 그 일리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수료의 구성 요소 중에 조달 코스트가 있거든요. 네. 금리가 내렸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우연인지 어떤 경기의 영향인지 해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순수익이 한 40%가 늘었어요. 카드사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 카드사들이 터무니없이 좀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챙기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 인하의 여력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박주영 교수님은 당연하게 여력이 있다고 보셨던 경우인가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아까 우리 이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그 원가 요인 우리가 뭐 적격 비용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전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금리 인하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 조달 요인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하 요인이 실제로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금융위에서 좀 타이트하게 어쨌든 적격 비용을 보고 그 인하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보니까 연간 그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가 버는 것만 한 10조 원 가량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건데 중소 영세 가맹점 이번에 뭐 거의 절반 가까이로 이렇게 수수료를 내려주게 되면은 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보도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번에 인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카드 수수료가 절감되는 부분을 한 6,7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수수료 인하율이 조금씩 다른데 영세 가맹업자일 경우는 보통 뭐 평균 한 가맹업자당 한 140만 원, 그다음에 중소 가맹업자당 한 210만 원 이렇게 최대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6,700억 정도가 인하가 되면 곧 그게 바로 신용카드사의 어떤 그런 부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장 부담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카드도 우리 금융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프라거든요. 카드사나 여기가 부실해지면 전체 우리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꼼꼼하게 이제 챙겨봐야 될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얘기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보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그 인하 여력이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내역을 보면은 영세나 중소가맹점의 경우는 평균으로 한 41%가 퍼센테이지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인하라고 하는 율보다는 이건 대단히 정책적이라서 카드사들은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폭이 커서요. 금액이 크고. 그래서 지금 6,700억 정도의 이제 수수료가 줄어드는데 이건 얼마냐 하면은 전체 카드사 순수익의 한 25%가 돼요. 그런데 일거에 하루아침에 약 4분의 1 정도의 수익이 줄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카드사들이 지금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요. 않을 수는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용하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카드사도 주요한 금융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하나 무너지면 이거 어려우니까 그래서 카드사의 고민이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카드사들은 정부 탓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에 이 결제 중개를 도와주는 벤사 있잖아요. 이 벤사에 돌아가는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 교수님께서 그 구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벤사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 결제 대행 승인이라고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은 이걸 제대로 이 카드가 혹은 분실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그다음에 이 금액을 결제해도 되는지 이걸 카드사에서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그 많은 고객을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업무만 대행합니다. 그게 벤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제 승인 대행 업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카드사가. 그런데 그건 그 공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흔히 벤 수수료인데 벤 수수료가 카드사에서는 이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비용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벤사 수수료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경우가 맞지 않느냐. 그래야 자기들도 비용을 터무니없이 6,700억이라는 그 손실을 막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벤 수수료를 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벤사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벤사들도 중소영세업체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카드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7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수익 감소가 있는데 그거를 그 카드사의 어떤 원가 구조에서 그걸 감내를 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주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사 수수료, 그게 뭐 거래 성의 및 매입 정산 쪽인데 그게 뭐 대충 그 카드사 수익의 한 10% 정도를 점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이 비용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량 우리 회원을 유치를 하게 되면 예.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결제를 안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게 소위 말하는 대손 비용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런 거라든가 또 가다한 마케팅, 네. 뭐 부가 서비스를 가다하게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우리 이제 이 신용카드는 뭐 대충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네. 보통 한 뭐 4장 내지 5장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다 인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드사의 어떤 원가 구조가 예. 조금 과도하게 부가 서비스라든가 가다한 회원 유치라든가 예. 제가 뭐 대학에도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도 신용카드를 좀 많이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불량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왕왕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서 보면 실은 신용카드 한 장 발급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까다롭죠. 체크카드식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도 네네. 카드를 발급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가 신용카드에 관한하는 어떤 뭐 어떤 인프라라든가 제도에 뭐 1위를 간다. 뭐 이렇게 네. 정부 당국자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카드사의 어떤 과도한 그런 비용 구조가 있는 게 틀림없고요. 아마 그래서 이 6,700억 정도의 원가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 아마 벤사한테 이제 이렇게 좀 감내하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신용카드사가 예. 부담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내해야 할 부분 벤 수수료를 30% 정도 절감하겠다라는 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죠. 그걸 카드사 자체에서 흡수를 할 것인지 네. 또 하나의 그 중소 영세업체 부담을 카드사한테 전가할 넘기는 것인지. 이 예. 저는 뭐 벤사도 지금 현재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과도한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아마 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는 상당 부분 있다고 있을 봅니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실은 이제 카드 산업 전체를 이제 바라다 보는 시각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하여튼 현재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그 원가를 적절히 절감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보 교수님께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카드사들이 돈 버는 구조가 대략 어떻게 돼요? 수수료 수입이 아까 25%가 지금 줄게 생겼다라고 예, 예, 그랬으니까 그렇죠. 한 50% 정도의 그 수익은 수수료 수익인가요? 예, 50%가 조금 더 넘습니다. 아, 예, 그리고 네. 연도에 따라 다른데 그 외에 대출이 있습니다. 카드 카드 론이라고. 단기 대출 뭐 이런 그건 것들. 예. 그걸 늘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못 늘리게 하죠. 왜냐하면 가계 대출이 문제고 네. 그건 악성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건 금리가 높아요. 네. 그래서 거기 대출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다른 이제 부가 비즈니스가 네, 네. 산업이 있어서 그런데 주로 현재는 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약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드사들도 일단은 약간 좀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심각한 그 네.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금요기획입니다. 영세 중소가맹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의 이보호 교수님,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재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 마무리하고요. 금요기획은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이고요. 영세 중소가맹업체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의 이보호 교수님,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재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뭐 조달금리도 낮아지고 카드사들 좀 여력이 생겼는데 이 정도 중소가맹업체들에 대해서 수수료 낮춰주는 것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중간에 벤사가 끼어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보호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벤사의 지금 카드 업체들은 예. 수수료율을 한 30% 정도 내리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과도한가요? 아니면 적절한가요?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너무 과도하다는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데 예. 내용을 보면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구조상 가맹 여기에 벤사 수수료가 2013년에 한 8,600억 원쯤 돼요. 8,600억 원. 예.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약 한 1조 원대로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30%가 그러면 약 3천억 정도의 그러네요. 그쪽에 예. 이제 더 덜 주겠다는 예.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선 그 수수료가 아직 터무니없이 조금 많이 받은 결과가 됐어요. 이 30%를 설령 덜 주더라도 예. 약 한 7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되니까 예. 전체로 보면은 이제까지의 수익에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사에는 큰 타격이 없을 수 그게 없을 수가 있다. 이제 저들은 그렇게 거네요. 보는 거죠. 신용카드 회사 쪽에서. 벤사 보면. 관계자분이 듣고 있다고 하면은 아주 불쩍 뛰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3천억이 한두 푼도 아닌데 예. 그럴 수 있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자주 시스템이 오래돼서 지금 요새는 그 벤사의 그 비용 구조가요. 네. 나가는 비용 구조가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돼서 예.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옛날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절약할 수 있는 그래요? 그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약 30% 정도를 해도 거기서는 충분히 그 네. 흡수가 될 걸로 보는데 더구나 예. 정부에서 그 감염염 수수료를 자기들이 덜 받는 걸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결제 대행 승인 금액을 예. 뭐 5만 원 이하는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구조로. 무서명 거래 뭐 이런 것도 늘리고 그런 걸로 이러는 해서 걸로요. 예. 약 한 2,300억 원 정도의 그걸 보전이 되는 그렇군요. 그런 방식으로 좀 뭐 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벤사는 조금 엄살 비슷한 그런 느낌도.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3천억 원 정도를 덜 받게 생겼는데 예. 알고 보면 예. 벤사가 그동안 그 올드한 시스템으로 오래된 예, 걸로 예. 좀 과도하게 챙기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정부가 이런 혜택들을 주니까 예, 이게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도 혹은 뭐 비용이 발생하지 그렇죠. 않아도 되도록 해주니까 예. 똔똔이다?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지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이 우리나라 카드 산업이 어떤 외국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약간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예. 벤사가 중간에 개입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놓칠까봐 약간 예. 주제하고 약간 떨어질 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분 제가 핵심 예, 위주로 알겠습니다.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그 여전법에 의거해서 카드 의무 수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떤 거죠? 카드를 제시하면 예.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거래 기능은 다 화폐 우리 돈에 의해서 결제를 하면 되는데 근데 화폐로 안 하고 카드를 제시를 하면 그렇죠. 카드를 다 받아줘야 네. 돼요. 하다못해 그래서 최근에 뭐 편의점이나 등등에서 뭐 소액 1,000원짜리 예. 뭐 그런 걸 해도 이제 받아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제도고 외국에는 이런 게 없죠. 외국에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수납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그 카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업자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코스트 부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현금 낼 때와 좀 분리해서 약간의 더 차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게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수수료 추가를 예. 부과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추가 부과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드의 기능이 화폐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도 카드를 제시하면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요인이 실은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그 거래가 음성화되고 네. 그러니까 그걸 세원 노출을 위해서 그렇죠.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주들을 예. 주고 저도 뭐 소득공제를 예. 받으려고 열심히 카드를 썼죠. 그리고 또 신용카드가 어떤 소비 진작 정책 도구로서 예. 이게 많이 활용이 됐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3년도에 카드 사태가 카페란이 나고 있었죠. 예. 아까 우리 토론하기 전에 바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LG 카드 같은 데가 사태가 나서 예. 그 신한카드로 흡수된 그런 합병이 대란을 되고. 겪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산업을 바라다 보는 시각을 어떤 시장 경제 논리로 바라다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 예. 이런 얘기는 또 저도 많이 생각을 그래서 안 이걸 이제 해봤던 우리가 문제네요. 이 예. 근본적인 층 바라다 봐야 된다는 예.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카드 산업은 어떤 모든 국민이 카드를 쓰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다 카드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카드 산업은 신용카드 산업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그런 효과를 보면서 성장을 해온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카드랑은 아주 중요한 그 인프라 예.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미에 초두에 우리 예. 그 사회자님께서 관치금융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예. 뭐 우리가 이 현재 어떤 시스템 그 근본적인 이제 시스템을 좀 편제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과제고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이 체제 하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영세 가맹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카드 쓰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럼 수수료는 누가 결정하느냐? 영세 가맹업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이 수수료가 2%라 통보하면 네. 2%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카드사와 가맹점, 영세 예. 가맹점 입장에서는 전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것 시장 같고요. 경제 예. 체제의 논리가 네, 그리고 예. 이 자체가 아까 예. 말씀드린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경제 체제가 완전히 이렇게 잘 가동되지 않을 때는 알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그 이해하에 우리가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그러게요. 예. 말씀은 맞는 예, 것 유익한 같습니다.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우리는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이잖아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카드를 안 받아? 이런 게 어딨어. 당장 그러면 고발하겠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소가맹업체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낼 때의 어떤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벤사도 지금 너무 좀 그렇죠. 엄살이지 않느냐라는 네. 말 이보호 교수님이 또 하셨고. 그 벤사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벤사나 신용카드사는 결국 다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경영 정책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해온 예.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대폭적으로 사업 구조가 이제 간치금융 말씀하시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업의 바뀌어지겠죠.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벤사는 어떤 30%를 깎는다면 수익 구조의 30%가 이제 그 줄어드는 거고 카드사는 요번 이거 6,700억이 아마 전체 우리 수익 구조에서 제가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10%도 10%. 이보호 교수님 알고 네. 계시나요? 25% 정도 25%.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아, 이건 서로 좀 전체 다르시네요. 예, 제가 예.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가맹 수수료의 비중이 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통계는 한 41% 정도를 제가 갖고 많이 있거든요. 다른데요? 예. 여기 지금 요거 이제 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아. 그 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습니다. 그 외국의 카드사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요.
가맹점 수수 전체 카드사에서 차지하는 수익 비중 중에 예.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다각화를 해서 다른 걸로 그렇죠. 좀 그러니까 회원들을 벌어들인다는 통해서 말씀? 예. 회원들의 어떤 그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나 정보를 활용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사가 조금 과도한 그런 네. 어떤 수익을 가져왔다는 게 저도 공감은 하지만은 네. 갑자기 30% 줄여라. 알겠습니다. 뭐 쉽지 예. 않은 거죠. 네네. 네네. 벤사로서는 그렇죠. 이거 원래 박정 교수님께 드리려던 질문이기는 예. 했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의 부담은 자꾸 이렇게 폭탄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렇죠. 이 영세 가맹점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일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벤사에서는 그 30%를 줄여라 예.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죠. 자기들 일견 보기에.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 앉아서 조만한 그 자기들이 하는 그 관리하는 업체가 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까지는 그 기계를 예. 단말기를 그냥 무료로 깔아주기도 하고 이제 관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네. 이제는 그 비용을 다 받아야 되겠다. 받겠다. 받아야 되겠다. 있고. 이제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결국 그게 누구냐면 영세 가맹점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윗도를 이렇게 빼서 아랫도를 고이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니까 네. 그건 이제 벤사에서 지금 엄포로 예. 하는 것인지 그게 실제로 진행될 것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벤사에서는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네. 그걸 연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다시 중소 영세업체로 부담이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크게 보면 어쨌든 카드사가 부담이 늘어나면 우리 회원들한테도 부가 이제 서비스 많이 줄이겠죠. 그렇죠. 그런 예. 그거 똑같은 현상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벤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4개 상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몇 예. 프로 이제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줄어든 건 명약 가나한데 네. 그걸 뭐 무상 단말기를 영세 가맹점이 주던 거를 그냥 완전히 없앤다라든가 그 경쟁 시장 구조에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글쎄 뭐 수도 있는 그걸- 시나리오다. 그렇죠. 할 수는 예. 있지만은 그게 크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전 알겠습니다. 회원의 네. 경우에도 예.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보호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 대형 마트 한 곳이 한 카드사하고 수수료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결국은 카드사가 손을 들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고객들이 많은 그런 대형 유통업체나 고객이 많은 곳에서는 아니 그렇게 가맹점들이 갑인데 중소 영세업체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카드사들의 어떤 약간 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일종의 시장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많이 팔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 좀 깎아주잖아요. 할인해주고 예. 또 적게 뭐 한두 개 사는 사람에게는 받을 거 다 받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를테면은 많이 한꺼번에 사는 사람에게는 파는 사람이 도리어 가서 좀 사달라고 찾아다녀야 될 거고. 물론 시장의 예. 원리를 맡기면 그렇기는 한데요. 예. 근데 어려운 예, 그렇지. 살림을 예, 좀 꾸릴 그런 수 면이 있는?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물건을 사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파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예, 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가 뭐 7, 8개가 은행까지 하면 20개가 훨씬 넘을 텐데 네. 모두 다 거기서 거래를 하려고 그럴 테니까 아무리 해도 그쪽에서는 그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게 예. 보통입니다. 그 상대편이란 보통 이제 결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백화점, 대형 그래서 마트, 대형 마트 이런 곳이겠죠. 매출점이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고객 관리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또 대형 가맹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맞는 게 아닌가 형평성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러면은 결국 카드사들이 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주던 서비스를 많이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어떻게 예. 이보호 교수님께 좀 더 여쭤볼까요? 네, 그거는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논의했듯이 신용카드는 이제 원래 이제 결제의 도구지. 그렇죠. 그걸 한다고 해서 무슨 포인트를 받는다든지 할인을 받는다든지 사실은 무슨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저희는 주객이 전도돼서 사실 카드를 많이 챙겨 갖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건 아까 이제 그래서 그게 카드사의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기능이 그런 그 포인트를 사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 아니고 결제 대행 기능이니까 네. 이건 언제든지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네. 가능하죠. 다만 고객과 약속을 하루아침 사이에 바꾼다. 그건 네. 어렵겠죠. 근데 어쩔 수 없다면서 슬슬 없애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건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될 테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거기 한번 고객과 약속한 걸 5년까지 지키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3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연회비도 뭐 예. 올리겠다. 적립도 예. 주겠다. 이건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뭐 옛날 걸 유지하면서 네. 아니 비용은 더 나가게 하는 거는 기업 경영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겠죠. 박재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소액 결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중소가맹업체들의 수수료를 인하라는 카드도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카드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막 500원, 1000원도 사실은 카드로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이 소액 결제를 없애자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카드 사용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 예. 있고, 그래서 그 소액 결제 부분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가 곧 화폐가 돼버린 예. 이런 상황에서 그걸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 카드가 하나의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대형마트도 나왔지만은 그게 어떤 그 협상과 원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 대형마트의 경우는 대량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으로 봤을 때도 원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영세 가맹점의 경우에는 뭐 거래 빈도도 네. 낮고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거기다가 소액 결제까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원가는 더 높고 어떤 수익성은 더 낮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500원까지도 뭐 그 카드를 써야 되겠다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이 구조를 뭐 현재 소액 카드 사용하는 걸 뭐 금지시킨다라든가 이건 어려운 것 같고 네. 어쨌든 공공재적인 성격을 잘 반영해서 네. 정부나 이런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아까 뭐 밴 얘기했지만 예. 뭐 공공밴이라든가 등등 어떻게 하면 네. 이 영세 가맹점들의 어떤 부담을 이렇게 낮춰주는 갈 수 있는 구조를 예. 공적 영역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게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네네. 부담시키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보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낮았거든요. 약 33% 정도가 됐어요. 예, 이거는 일종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체크카드는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차이 나는 거는 거기에 그 카드사에서 자금 부담하는 기간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해서 예. 하는 건데 그것도 33% 정도 인하됐다는 건 적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이번에 영세나 중소가맹점이 평균 41%가 네. 나누면 이건 정말 숫자로 보면 터무니없이는데 30%라는 거, 33%라는 거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다지 뭐 과도한 건 아니다. 과도한 건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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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게 봐져요. 예,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어도 업계의 입장도 잘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중소 영세 업체들이 겪었던 문제, 또 소비자들하고 연계된 문제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끝내거든요. 두 분께 카드 수수료
수수료와 관련한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만약에 정의를 내리고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은 약간의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이보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무엇이다? 예, 이 판매 대금을 예. 제때 받는 것에 대한 그 대가다. 그거는 사전적 정의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사전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그 돈을 받는 경우에는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네. 예.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안전하지도 않아요. 보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 주는 대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받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예. 수수료는. 예. 예, 박재현 교수님. 카드 수수료는 무엇이다? 예, 이제 우리가 끝났나요? 예, 곧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카드 예. 수수료가 어떤 국제적인 그런 거에 비교해서 높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아까 예. 체크카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반드시 내려야 될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카드 수수료는 그래서 간결하게 말씀을 예, 그래서 카드 수수료는 저는 아까 계속 공공이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공공의 어떤 그런 요금이다. 그래서 거기서 공공의 시장 요금이다. 논리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전 국민이 네. 화폐 대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익에 대한 대가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시장적인 논리보다는 예. 어떻게 하든 공공재적인 전체 시장 구성원들의 비용을 다 낮추는 방향으로 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네. 이해들까지 우리 기자들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고요. 예. 예. 카드사도 뭐 땅 파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이겠죠. 예. 지금 예. 너무 좀 엄살을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들 잘 들었고요. 오늘 금요기획 영세 중소가맹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이보호 교수님, 중앙대 경영학부의 박재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캐슬립과 함께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2번 신용카드였습니다. 저희 정답자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요. 4519님 외에 5분이고요. 5652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